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023년도 일반 채용 경영 객체시험이 끝났습니다. 일단 경위 공채시험과 맞물려서 볼 때 간단히 총평한 다음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해설. 2022년도 72기 경위 공채 문제. 여기서 나온 게 유제 문제가 요거 잘 풀어도 한 10문제는 맞춰요. 10문제. 특히 한 4문제는 이 경위 공채 문제를 꼭 풀어봐야지만 답을 맞힐 수 있어요. 이 4문제라는 것은 4문제는 신이론입니다. 신이론. 제가 아마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강의할 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신이론 이런 얘기 했죠. 신이론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볼까요? 자, 일단은 첫째, 범죄학 일반론, 개관론에서 신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범죄학을 연구하잖아요. 이 범죄학을 연구한다는 것은 연구는 고전주의가 아니라 실증주의부터 연구입니다. 범죄원에 대해서 자인. 좋아요. 바로 존렌에서 시작된 것은 전 근대국가를 타파해서 왕정도 질문을 드리고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될 때 있던 규범적으로 바로 형법과 바로 형사사법 개혁을 통해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거시적 정책 변형으로서 바로 범죄 원인보다는 바로 규범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만은, 자 볼까? 범죄 연구에서 바로 신의론이 뭐야? 연구했으면 어떤 연구했다 치자고요. 여러분이 범죄학에 보면 이게 있잖아요.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 심리학적 범죄 원인론, 사학적 범죄 원인론, 그 중에서 낙인이론, 그 다음에 바로 마르크스 비판, 즉 갈등 이론. 좋습니다. 그럼 그런 이론을 공부했으면 알아듣기 쉽겠죠.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A라는 범죄학자가 생물학적으로 연구했다면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게 연구한 게 중에 2022년도 경위 공채 나온 게 뭐가 있냐? 셀러스와 에이커스가 제시한 게 있어. 제시한 게 사실상 5가지 정도 됩니다. 범죄학의 검증에 대한 타당성 같은 거에 대해서 5가지 제시한 게 있는데요. 암기 방법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검경. 그 다음에 정론 일침할 때 정론. 좋습니다. 그래서 검증 가능성이 있어야죠. 자기가 어떤 이론 가지고 연구했으면 검증 가능성, 그 다음에 경험적 타당성이죠. 가장 중시하는 게 여기서 뭐냐? 에이코스와 셀러스가 가장 중시한 게 경험적 타당성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 합류죠. 정책 합류. 무슨 얘기냐? 이게 범죄학은 자연의 세계인데, 다만 범죄 대책론 차원에서 형사정책은 규범 측면이 더 강화됐죠. 자연의 세계도 있지만.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형사정책하고 범죄하고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학 교재 함부로 갖다가 접근해서 범죄까지 공부할 때 그런 기출문제 풀면 지식이 느는 것 같지만 혼수만 약이 됩니다. 변별력이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정책적 합류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범죄 대책론은 30%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원인을 분석했으면 이 원인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다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정책 합류, 대책 합류. 그다음 논리의 일관성이 있어야죠. 일관성. 논리가 일관적으로 연구하려고 해야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그럼 심리학적 범죄 연구를 했던 학자가 갑자기 사학적 범죄 이것까지 왔다 갔다 하면 논리가 안 맞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논리의 일관성과 그 다음에 간결성과 그 다음에 범위 좋습니다. 그래서 검경, 정론 이런 새로운 이론인데 요 보시면 안 나왔지만 이런 것이 신이론이에요. 신이론. 이것이 미국 같은 데서 바로 서양에서 1990년대 내지 2000년대 정착했던 이러한 이론들이 우리나라는 약 10년 뒤에 2000년대 내지 2010년도에 도입됐죠. 이런 것이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볼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신이론이 요즘 이론이 통합이론이에요. 이론, 통합이론. 자, 범죄학 이론이 그동안 보면 생물학적이냐, 심리학적이냐, 그 다음에 사학적, 이게 거시적이냐, 그 다음에 사회과정이론, 사회학습이론, 미시적, 사회통제는 미시적이냐, 또한 상지적, 상호작용적, 낙인이론이냐, 또는 비판, 즉 갈등이론이냐, 이렇게 이제 파트별로 나눠 있지만 오늘날은 이게 오늘날인 것은 통합이론 1990년대입니다. 90년대. 정확히 날짜는 1989년, 90년 가까이 됩니다. 이때 바로 대표인 거예요. 엘리엇과 티틀. 티틀이 강조한 통합이론입니다. 통합이론. 그래서 예를 볼까요? 자, 특히 엘리엇과 티틀 이론인데, 자, 여기서 간단히 보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사회 과정 이론 중에 사회 유대 이론이 있습니다. 사회 유대는 허시가 강조했죠. 허시. 그럼 사회 유대가 긴밀한 관계에 있으면 범죄 일탈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통합했으니까 뭐냐? 이것도 대해서 바로 사회 유대 이론뿐만 아니라 또한 바로 거시적 이론 중에 머튼의 어떤 문화 목표와 그 다음에 수단 간에, 제도 수단 간에 괴리가 있을 때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갈등. 그럼 범죄에서 갈등은 뭐야? 갈등이 하게 되면 범죄를 저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청소년이 만약에 사회유대가 너무 좋아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통합이니까 유대가 너무 좋아도 원래 유대가 좋으면 범죄가 발생 안 하죠. 일탈 안 하죠. 너무 좋아도 가령 부모라든가 그 다음에 친구라든가 또는 선생님이라든가 너무 여기에 유대가 깊어도 그분들이 실망할까봐 어떤 목표 달성하고자 할 때 내가 합법적 수단이 없을 때 간극이 있을 때, 괴리가 있을 때 갈등이 생기잖아. 이러면 그런 사람이 오히려 범죄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론이 2022년도 경희공채 시험에 나온 게 그대로 요번 시험에 나왔어요. 이것이 바로 요번에 23년도 바로 1차 경영경채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이 범죄학 책에 보면 앞부분에 여기 쭉 다뤄놨어요. 이렇게 해설을. 그래서 많지만 뭐 2번도 그대로 유주사 문제, 이것도 범죄응법부에서 이건 시험에 나온다고 무차했던 거고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어디냐면 그렇죠. 19번 엘리엇과 그 다음에 동료들의 통합이론. 그래서 엘리엇 이론, 여기서 엘리엇 이론 그렇습니다. 이 19번을 풀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대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은 그대로 뺏겼습니다. 답이. 그 다음에 또 신이론이 있다면 뭐가 있냐, 요즘은. 자, 요즘은 이제는 바로 회복적 사법,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 이쪽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범죄학을 택한 분들은 초보자는 좀 어려워 보여요. 암기할 때. 그래서 제가 항상 할 때 입문할 때는 쉽게 암기 방법부터 절차적으로 단계별로 찍겠습니다. 먼저 한 15강, 20강 정도 간결하게 먼저 학자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생물학적이냐, 고전주의냐, 그 다음에 심리학적 범죄론이냐, 사학적 범죄론이냐 이런 거 암기하는 방법부터 먼저 일러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갖춘 다음에 2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뭐냐? 기본 베이스로 강의로 내용을 설명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된 다음에 3단계는 바로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서 또 한번 이건 간단하게 찍는 거죠. 그래서 1단계가 한 10몇 강, 20강 정도, 2단계가 기본 문제가 한 40강 정도, 3단계가 단 15강 정도, 20강 정도 빨리 해서 앞뒤를 전개과정을 흐름을 맥을 잡아야 되고요. 마지막 실전 문제풀이를 미리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 어렵지 않죠. 형벌의 목적은 오직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 타인들이 유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형벌 및 형집행의 수단은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런 것을 쓴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으로 바로 고전주의 형법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베카리아입니다. 베카리아는 이탈리아 사람인데요. 뭐 이탈리아까지 몰라도 돼요. 이 사람이 쓴 책이 뭐가 있습니까? 범죄와 형벌이라는 저서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형법중주의, 성법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범죄 외 그 행위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너무 각호도 안 되고 일정의 상하게 형벌을 부과해서 그 다음에 이성적 인간 심적으로 이성적 인간이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감 줘갖고 범죄를 예방하자 좋습니다. 그래서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강조했습니다만은 좋습니다. 자, 지금 뭐 보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베카리아 좋아요. 고전주의자. 이건 롬브로즈는 이태리 사람으로서 실중주의, 생물학적 범죄원인의 아버지, 셀더는 생물학적 범죄 원인의 체형에 따라서, 크레치모는 뭐 강건형, 그다음 뚱뚱은 비만형, 그다음에 마른 사람 쇄장형, 셀드는 바로 체수폭. 쭉 착상할 때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그래서 내배평, 외배평, 중배평 이렇게 설명했죠. 에이커스는 뭐 이거는 나중에 보면 보통 에이커스라는 학자는 사학적 범죄학 중에 신이론학자입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좋아요. 답은 1번 됐고요.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상했던 문제인데 이게 경희 공채시험의 2번 문제와 유사한 문제예요. 근데 보겠습니다. 자, 피해자 조사는 자, 암수 범죄에 대해서는 볼까? 이 오늘날 문명 국가에서는 어느 나라든 공식기관에서 우리나라는 경찰청이라든가 대검찰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통계청이라든가 또는 법무연수원이라든가 좋습니다. 여러 가지 공식기관에서 매년마다 발표합니다. 그것을 공식통계라래. 다만 공식통계는 통계 잡힌 것만 하다 보니까 실제 발생한 것이 말이죠. 모든 게 통계에 안 잡히다 보니까 암수 범죄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인구 10만 명당 몇 명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경량을 표출했기 때문에 양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추세에 따라서 범죄 유형을 변천을 알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질적 평가는 약간 곤란하다. 질적이라는 것은 범죄자가 누구이며 피해자가 누구이고 범죄자의 연령이 어떻고 남성이냐 여성이냐 교육 정도가 어디냐 이런 인과관계 질적 평가가 상당히 곤란하다. 그러나 절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좋아요. 그래 양이 많으니까 양이 많으면 일반화시키기 가능하다. 그래서 양이 많을 땐 공식통계 양이 많아. 이 중에서 표본 샘플을 그다음 개별적 양이 많을 때는 외적 타당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도 2022년도
경위 공채 시험에서 말씀 나왔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외적 타당성이라는 것은 객관성, 객관화라는 것은 뭐야? 일반화. 어떤 추세에 대해서 객관화, 일반화시키기 가능하냐 했다. 가능합니다. 양이 많으면, 양적으로 많으면 외적 타당성이 올라갈 것이고, 양이 적으면 외적 타당성이 내려갈 것이다. 이런 거 알아두고요. 좋아요. 그 다음에 반면 실험 연구입니다.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하냐 이런 비판도 있겠지만 일단 실험 연구는 주관자, 연구자들이 몇 명에서 실험할 때 연구자들 주관의 내적 만족성, 내적 타당성, 주관적 타당성은 강화시킵니다. 좋아요. 이것도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암수 범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피해자 수가 가장 일반화 많이 되고 자기 보고식 조사가 있고요. 정보 제공자 조사는 바로 피해자 조사의 보충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요. 실험 연구도 사실상 암수 범죄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서든에 얘기했듯이 어떤 갱 조직에 직접 참여해서 그 구성원이 돼가지고 진짜 살아있는 범죄자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수 범죄가 생길 수가 없겠죠. 다만 주관적으로 정이 들어서 편견이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그 구성원의 일원이 되는 행동을 해야지 잘못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범행해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이런 난점이 있습니다. 좋아요. 이런 걸 배운 겁니다. 좋습니다. 이거 볼까? 피해자 수는 암수 문제 파악에도 요긴하다 맞고요. 실험 연구는 연구 결과의 내적 타당성, 연구자들의 내적 타당성의 확보가 유용하죠. 맞고요. 사례 연구는 사례는 이거죠. 한 명 각적 사례 연구. 대표로 뭐가 있냐? 직업절도범의 사례라든가. 이것도 써도 된다고 합니다. 내가 맨날 설명 때 뭐래? 우리 옛날에 대도 조세영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근데 대도 조세영이란 말이 왜 그때 한때 유행했냐면 그분은 아주 일반 집을 범행한 것이 아니라 아주 부잣집 동네에 가서 부잣집 가서 훔쳐다가 일반 바로 어려운 사람들도 나눠줬고 그래서 대도라는 말이 있었어요. 약간 영웅시가 되는 적이 있어. 그래서 잘 배운 뭐 대학 교수 뭐 이쁜 사람과 재혼한 적도 있고 결혼한 적도 있고요. 근데 결국은 또 나중에 되니까 나이 지금 교도소가 있습니다만 80대인데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 연구하면 직접 평가는 가능했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일반화시키는데 문제 있죠. 근데 또한 영웅시대다 보니까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외적 타당성 객관화시키는데 곤란하다? 좋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사례 연구는 특정한 범죄의 생애를 그렇습니다. 걔가 언제부터 태어나서 어떻게 했고 그러면 어떻게 했다 쭉 일대기를 좋아요. 참여 관찰 보겠습니다. 참여 관찰도 바로 암수 범죄에 도움됩니다. 그런데 참여하다 보면 문제 소지가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참여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것도 많은 대상이 아니라 일부이다 보니까 객관화시키는데 곤란합니다. 한번 볼까?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낮다? X죠. 왜? 연구자 주관이 아까 얘기했죠. 정부입니다. 그 조직에 들어가서 뭔가 범죄를 추적하고 그걸 알아내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정들 수도 있어. 주관에 개입될 여지도 있다. 이러면 됐습니다. 사람사 4번이 들었습니다. 좋고요. 그 다음에 3번, 다시.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범죄의 발전 과정 볼까? 고전주의, 생물학적, 그 다음에 심리학적, 사약적 좋습니다. 고전주의 범죄학은 바로 얘들은 바로 철학적 졸련 측면에서 했지 규범적으로 자연의 세계를 파악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왕정정치 무너뜨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범죄 원인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동안 전 근대국가 당시 신분사회에서
얼마나 혹독하게 신분이 귀천이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인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범죄에 대한 처벌 방식의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5가 되겠죠. 그래서 형벌 및 형사사법 개혁을 통해서 그 미리 범죄 형벌을 바로 합의를 도출된 국민대표권 국회에서 시의회에서 국회에서 법으로 범죄 형벌을 미리 정해놓음으로써 거기에 비례해서 좋아 자의적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줬습니다. 그 다음 실증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 게 자유의지는 고준주의야. 고준주의는 인간은 이성적인 게다 완전체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실증주의 출발은 생물학적은 대표로 논문을 주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생내적 범죄 유전을 가지고 결정받고 태어났다. 이렇게 본 겁니다. 70%. 그러나 제자 페리와 그 다음에 가로팔로는 그 정도는 아니고 일부는 인정했기 때문에 생물학적 범죄 원인 논자를 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좋아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 하면 X죠. 2번 틀렸고요. 신고전주의는 고전주의를 그대로 갖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전주의 그대로 오면서 바로 1960년대 미국에서 티틀과 바로 누가? 깁슨이 1970년대 와서는 약간 고전주의 이론을 그대로 오면서 사회 환경, 범죄 원인 그것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고전주의 유사하지만 약간 연구한 것이다. 범죄 원인은. 그래서 신고주의 범죄학 등장은 실증주의 범죄학과 관련해서 실증주의 범죄학이 생물학적 범죄 이런 것이 문제 있으니까 효과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관련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이것도 도입된 거예요. 최근 범죄학에서는 여러 이론을 통합하는 거. 아까 엘리엇과 티틀, 엘리엇 이론 좋습니다. 이건 동기가 이런 것은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여러분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 바로 우리가 독한 경찰 학원에서 제가 범죄학에 의해서 최근에 짧게 30몇 강을 했는데 아마 5번 이상 얘기했을 겁니다. 최근의 이론은 추세가 통합 이론도 이건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2020년도 경위 공채시험에서 엘리엇과 티틀 이론도 통합 이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적중한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4번 생물학적 보겠습니다. 생물학적 범죄 요인은 바로 19세기 말 과학시대부터 1920년대 초반 중반까지를 생물학적 이태리 좋습니다. 그 롬브로즈는 범죄는 일반에 비해서 5가지 범죄자와 비범죄자 구별이 된다는 거야. 지나치게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약간 열등성이 존재한다는 생리적 범죄 좋습니다. 5가 되겠고요. 자, 크레치모는 아까 체형 가지고 마른 사람은 쇄장형, 그 다음에 운동성이 알맞게 근육이 있는 사람은 바로 강건형, 너무 뚱뚱한 사람은 비만형 좋습니다. 자, 연구했고요. 맞고요. 덕대는 바로 가게, 집안의 내력, 쭉고 가죠. 덕대는 범죄에 대한 유죄성을 밝히기에 쭉고 좋아. 감은 맞고요. 허칭스 매드링은 사학적, 인구학적, 사회학적 연구 방법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범죄인 여러분들 범죄 일반론 개관론에서 배웠습니다. 내가 뭐랬습니까? 바로 술 먹을 때 입으로 들어가죠. 입양아 연구해 볼 때 입양아. 그래서 입양아 연구할 때 술 먹으면 맥주를 더위에 타고 별걸 먹고 마시면 트림 나오죠. 술 먹고 술 크허 했습니다. 슐싱어, 크로우와 티틀 내지 허칭스와 매드닉 좋습니다. 허칭스와 매드닉은 쌍생아 연구가 아니라 바로 입양아 연구죠. 쌍생아 연구는 출발이 갈토린이고요. 갈토린 시작을 이제 언급한 것뿐이고 랑겔은 1929년 바로 숙면으로서 범죄라는 저서를 통해서 바로 일란성 쌍둥이가 이란성 쌍둥이보다 범죄율이 일출이 높기 때문에 유전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만은 다만 표본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비판을 받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13쌍, 이란성은 17쌍인데요. 너무 작으니까 슐싱어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반면 크리차스는 표본을 넓혔죠. 전국적인 쌍둥이들 전부. 그러다 보니까 일출이 그렇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거다가 더군다나
뭐까지? 환경, 사회 환경까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나 일란성이 더 높다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바로 누굽니까? 달가드와 클랭, 달가드와 클랭 뭐라 했습니까? 환경, 즉 환경이라 양육에 따라서는 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근데 삼촌이 미국에 살아요. 그래서 큰 애는 영국에서 키우고 아버지가 친아빠가, 둘째 아이는 바로 삼촌 미국에서 키워. 이 양육하다 보니까 일란성이든 이란성이든 양육이 따라서 그러니까 일출이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좋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인 걸 알 수 있고요.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심리학적. 심리학적은 약간 더 바로 생물학적보다는 과학적인 측면이 더 체계화되는 것이 심리학적이에요. 심리학적 범죄학의 출발점은 바로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정신분석학 프로이드죠. 근데 프로이드는 너무나 일찍이 바로 인성에 대해서는 바로 원초와 이드와 본성과 무의식세계죠. 그 다음에 에고, 자아식, 그 다음에 슈퍼에고, 그것도 무의식이죠. 이 도덕, 가치관, 올바른 이런 것을 세 가지에다 그 다음에 전개 과정의 성장기가 구순기, 그 다음에 학문기, 그 다음에 남근, 음액기, 남근기, 그 다음에 잠복기, 성기기 이렇게 해서 설명하면서 그 인격 형성 과정이 이 성장 과정에 따라서 잘 형성돼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고착화돼서 범죄를 빠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너무 기원반은 크지만 너무 일찍이 바로 고착화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반면 원래는 그래서 비판 이걸 딛고 일어나는 것이 발전 이론이 오늘날 또한 탄생되죠. 왜? 사람은 발전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가령 볼까? 예를 들어서 발전 이론은 나중에 해결하고 사람은 커가면서 어떻게 돼? 심리학적도 지능이 발달하고 도덕이 발달하고 정보 처리 기능이 발달하죠. 그것이 뭐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이고요. 그다음에 콜복의 도덕 발달 이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달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장하면서 또한 발전 이론처럼 사람이 나이 들면서 어렸을 때 잘못을 했다가도 점점 크면서 가령 군대를 갔다거나 또는 가정을 이루어서 친감이 생기거나 자식이라든가 또는 와이프 이거 케어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면 이런 것이 사회자본이 있으면 올바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얘기했습니다만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좋습니다. 그럼 볼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는 범죄 현재 상황보다 초기 아동기 경험을 지나치게 그래서 단점이 여기 비판한다 몇 번 얘기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스키너 상자라 해요. 스키너 볼까? 자, 초기 바로 행동이론 학자들은 행동이론 학자들은 바로 지나치게 뭐를 내면적 측면을 전혀 고려치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죠. 사람이란 게 동물하고 사람과 차겠죠. 근데 동물 실험을 인간에다가 갖다가 꿰다 맞히다 보니까 이를 우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볼까? 자, 파블로프가 있죠? 러시아 사람 파블로프가 개 실험을 연구했죠. 개 실험. 그래서 개에게 종소리 치면 그 다음에 밥을 주고 했더니 그 다음에 그럼 종소리만 나면 침을 흘리더라 이게 반사작용으로. 그래서 어떤 걸 주고 자극 주고 그 다음에 관찰할 수 있고 자극 주고 뭔가 보상을 하면 그런 것을 이제 내면적 측면 없이 외면적 측면만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행동이론은 처음에. 좋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 스키너 상제라래. 많은 동물 가지고 연구했는데요. 대표로 이 사람은 스키너는 물개
자, 물개도 볼까요? 원래 여러분들 돌굴에 지렁이 좋잖아요. 동물에 가면 물개들도 있고요. 제주불이잖아요. 제주불이면 아우 치태령은 생선 죽으려면 생선 받아먹기 위해서 얘가 이제 조작하는 거지. 공주입을 자꾸 도는 거야. 그럼 생선을 더 줘. 너무 배부르면 아니겠지만 얘들도. 근데 그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바로 그 이후부터 파블로프의 실험을 뭐라 하냐,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했고, 이건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했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조작이면 도구적. 좋습니다.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게다가 이제 이게 때려받는 게 똘만의 인지 이론도 있지만 그보다는 뭐냐, 바로 반두라입니다. 반두라. 그 캐나다 사람, 캐나다 반두라라는 사람이 있어. 반두라라는 학자,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심리학자로서 연구합니다. 범죄에서 뭘 연구했냐면 유명한 보보 인형 실험입니다. 보보 인형 실험이죠.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이때부터 확 달라지죠. 행동이론도 외부적 관찰, 자극, 그 다음에 어떤 보상,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더라도 심리적으로 보고선 행동한다. 이게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터닝 포인트. 바로 볼까? 자, 실험 집단을 이제 선정했습니다. 먼저 뭐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보 인형 실험 TV를 보게끔 시청하게끔 하는 경우가 있고, 얘들은 시청 안 하겠습니다. 그럼 보보 인형 가지고 거기서 막 TV에서 야단치고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TV를 시청하는 애들은 인형 놀이 할 때 때리고 야단치더라 이게야. 그럼 아무런 보상도 안 줬거든요. 그럼 심적 측면으로 이거 행동을 옮기는구나, 모방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얘들은, TV를 안 보는 애들은 인형을 줬더니 인형을 가지고 애지중지 이뻐하면서 케어하고 이러더라기야. 그래서 이게 보보인 시험 유명한 실험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콜보그는 도덕발달이죠. 도덕발달이론, 피아제 인지발달이론 복잡한 걸 콜보가 도덕발달에서 3단계 했다가 지금 6단계 딱 했습니다. 좋아. 그래서 전 인습단계 1, 2단계 그거 나누고 나중에 인습단계 3, 4단계 그 다음 후 인습단계 5, 6단계 해서 좋아요. 그래서 콜보그는 도덕발달이론은 도덕판단과 도덕행위, 인간의 불일치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볼까? 스키너는 행동이론은 외적장애 역량보다는 인지심 등 내적 인을 아니죠. 초창기니까 내면적 측면을 전혀 고르지 않았다니까. 반두라 상자이부터 이렇게 나왔다니까. 따라서 2번 틀렸고요. 나머지 보십시오. 아이젠크는 바로 생물학적 범죄 요인에서도 약간 나와요. 자율신경계 문제. 그러나 아이젠크는 심리학적 범죄 요인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일단 칼 융의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융의 이론 플러스 러시아의 파블로프 이론을 절충해서 나온 것이 일단 사람의 성격에 보면 폐암 3가지.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냐,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신경증 노이로제냐, 이거 가지고 이걸 언급했고요. 그 다음에 이코온이죠.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우호적이냐 우호적이지 않느냐, 성실성이 있느냐 성실치 않느냐, 개방적이지 않느냐, 신경적이지 않느냐, 이런 걸 가지고 했던 게 대표적으로 바로 아이젠크입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답은 쉽게 2번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젠크 성격으로는 극단적인 범죄를 파악하는데 유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범죄자의 범죄를 파악은 어느 곳에서 불가한다. 결코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금방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이걸 누차 강조하겠습니다. 기본 강좌에서 잘 들으시면 돼요. 다음 보겠습니다. 미션. 이것도 뭐 매일 강조했던 겁니다. 볼까? 결론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책에 잘 써놨으니까 선생님 책에 가장 잘 써놨을 거야. 결론 내보자. 봐. 고전주의 이론은 정치적, 거시적 이론입니다. 거시적. 그냥 나중에 이제 또 배워. 고전주의, 거시적. 이건 경찰학에서도 몇 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생물학적 이런 것은 잘 안 묻습니다. 심리학적도. 이건 개개의 문제니까 미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볼까? 여기서 싸우는 거죠. 사학적 범죄 중에 원인론 중에서 사회해체 이론, 이 사회해체 이론은 바로 시카고화파입니다. 시카고화파. 그럼 시카고화파 누가 있냐면 잘 봐야 돼요. 시카고화파는 바로 동시부 이론, 버제스 또는 파크도 들어가다. 파크와 버제스 좋고요. 슈와 맥케이 또는 바로 버식과 웹 좋습니다. 이 해체 이론도 들어가도 되고요. 또 거시적 이론, 이거 거시적입니다. 거시적. 이게 사회 구조 이론이야. 사회 구조 이론. 이게 거시적이죠. 거시적. 그래서 거시적은 시카고파 알아두고 하나. 그다음 둘. 아노미. 아노미는 바로 자료도 아노미는 먼저 보겠습니다. 아노미를 최초로 무규범 사회 어떤 인간들의 욕구에 대해서 규범이 대응하지 못하는 것, 무규범 상태, 무정부 상태를 최초로 얘기한 사람이 프랑스 사람 중에 드류갱 또는 드류겜 했는데 드류갱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걸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바로 이거 이어받은 사람 바로 머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로젠펠드와 메스너. 즉 제도적 아노미 이론이죠. 제도적 아노미 이론입니다. 이 제도적 아노미라는 것은 경제에 초점 둔 거고요. 그다음 머튼의 갈등 이론 따온 게 누구냐? 머튼에도 돼요. 바로 에그뉴입니다. 에그뉴는 바로 에그뉴의 일반 긴장 이론이라 그래. 요건 미시적입니다. 미시적. 잘 얻어야 돼. 다 거시적인데 미시적. 그 다음에 또 얘기했습니다. 하위 사회체험에서 여기서 나온 거야. 하위 문화. 그래서 나온 게 대표적인 누구냐? 코엔, 밀러 또는 바로 울프강가, 페라구티. 이 폭력성 하위문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따올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대표로 바로 여기서 따올 수 있는 게 바로 클라우드와 오린 차별적 기여 이론입니다. 좋아. 차별적 기회 이론 또는 기회 구조 이론 다 거시적이에요. 요건 미시적이다. 그 다음에 볼까? 결론. 사회과적 이론. 사회과적 이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학습 이론과 사회학습 이론 플러스 사회통제 이론. 이 두 가지는 미시적이에요. 미시적. 됐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낙이론은 상직적, 상호작용은 미시적입니다. 상호작용. 반면 낙이론 영향받은 갈등이론은 마르크스 공산주의 비판 범죄학은 거시적이다. 좋아.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볼까? 드립갱 거시적, 서드런드 미시적,
애근육 일반 기준은 미시적, 메소랑 로즈페더 거시적. 그렇습니다. 그럼 답은 2번은 가면 되겠네요. 미미, 니은, 디귿. 좋습니다. 다음 7번 보겠습니다. 밀러가 주장한 바로 하위계층 이론, 밀러도 거시적이죠. 하위계층이라서는 사회가 해체된 거죠. 급속도로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그래서 주로 거시적은 하위계층 이론은 바로 구조적으로 중상류층은 범죄가 발생했는데 설명 못하고요. 좋습니다. 이 사람이 강조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강사에서 운명이 좌우돼. 즉 자기 강사에서 운명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럼 뭐야? 어차피 합격해도 흥분, 불합격해도 흥분. 그래서 끝났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입니다. 자율성입니다. 자율성이라는 것은 남으로부터 청소기에 특히 질풍노도의 계절, 이때 당시는 바로 일반 다른 사람부터 간섭을 배제하고 혼자. 좋아요. 기만성, 사즈. 그 다음에 강인성, 강인함, 터프. 동료들에게 터프한 걸 인정받고 싶고. 그 다음에 사는 뭐고요? 사고치기. 사고치기라는 말썽 부리기. 운명주의입니다. 운명주의라면은 나는 흙수저야.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받아들이고 흥분 추구입니다.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럼 말썽 부리기는 싸움이나 폭주 등 술 먹고 문제 행동을 유발할수록 또래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맞고요. 강인함은 감성적인 정에 이끄는 것보다는 내가 강하다는 것. 힘에 과신한 남자됨을 중시하는 것 맞고요. 명확함은 아까 뭐야? 기만성이죠. 사기나 도박과 같은 속이는 거. 기만. 좋고요. 운명주의 보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경찰한 부모부터 어른부터 통제나 간섭을 기피하는 것은 자율성이죠. 운명주의는 내가 운명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4번 틀렸다. 가장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나왔습니다. 다음 허시 보겠습니다. 허시가 주장한 바로 사회유도이론은 바로 전애참심, 전념, 애착, 참여, 신념 강할수록 바로 일탈, 비행, 범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볼까? 그럼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럼 경찰을 되고자 하는 갑은 본인의 꿈을 달성하여 다음 같은 노력이 있다? 경찰 관련 학과에 진학하여 내가 경찰일 거야? 그럼 전념하는 겁니다. 전념. 수업에 집중하겠다. 전념. 학과에서 실제로 학생 순찰대에 가입하여 방과 후에 여기서 대학교에서 동아리에 아하 이건 참여야. 또는 집에 와서는 가족하고 부모하고 뭐 같이 일을 도와준다가 참여하는 거. 참여다.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전념과 참념. 그래서 기억, 전념, 참여니까 답은 1번에 가면 되겠습니다. 자, 통제론은 볼까? 이 통제론은 잘 보세요. 통제론 고전주의가 일찍이 민주주의 시작하면서 고전주의가 최초잖아. 구파라잖아. 고전주의가 처음에 사람을 나쁘게 뭔가 성악, 썰. 왜? 고전은 공리주의는 뭐랬어? 인간은 고통을 회피하고 싶고 쾌락을 추구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연 아니냐. 그래서 인간은 아주 성악설이야. 아주 자기한테 기회가 오면 범죄해준다는 거야. 사회통제론의 대표인 게 사회유도론, 허시이론입니다. 그래서 사회통제론 학자들은 인간은 원래 악하게 생겼는데 왜 착하게 사는가 이걸 연구한 거야. 그동안 범죄 원인들은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 범죄자가 이렇게 연구했는데 사회통제론은 뭐라고 했어? 아니 원래 인간은 범죄를 저지르게 성악설 이런 나쁘게 태어났는데 왜 착하게 살까? 아하, 그것은 사회통제 요소 때문에 착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이제 새로운 사고방식을 전환시키는 것이 사회통제론입니다. 다만 사회통제론은 미시적이죠. 보겠습니다. 레클레스는 바로 사회과정이론 중에 봉쇄이론, 이것도 되지만 자아관념도 있습니다만 유사해. 그럼 볼까? 긍정적인 자아관념이 총수를 범죄 연계의 압력과 유인으로부터 보호한다고 주장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압력과 유인햄은 이건 2020년도 경위 공채 시험에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만 요령을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 나이 볼까? 원래 라이스와 나이인데 근데 시험에는
이렇게 리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2022년도 경희공채에서는. 그래서 저도 당황했죠. 리스와 나이. 근데 리스가 맞나 라이스가 맞나? 저는 라이스. 보통 라이스라 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리스와 나이스는 통제 균형 이론 강조했어. 통제 균형 이론. 리스는 일단 볼까? 주관적 자아, 관념 이것도 있어요. 자기가 올바른 가치관이 있으면 범죄에서 멀어질 수 있고, 또 한번 볼까? 외부적. 외부적은 공식 기관의 형사사법기관이라든가 비공식 기관, 이웃간에 이런 것도 두 가지도 언급했습니다. 그냥 언급만 했어. 자아관념이 좋으면 범죄에 안 빠질 수도 있고, 외부적 설령 이게 부족하더라도 이것이 작동이 잘 되면 범죄에 안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통제가 균형이 잘 이루어지면 통제가 될 수 있다 이랬습니다만은, 이걸 발전시킬 사람 나이는 뭐라 했냐면 나이는 바로 통제 주체를 두 가지 봤죠? 공식 통제냐 비공식 통제냐, 그 다음에 유형을 세 가지 봤죠? 세 가지. 내적 통제냐, 그 다음 외적 통제냐, 그 다음에 간접 통제냐.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비공식적 방법 중에 간접 통제가 가장 이상적이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나이는 직접 통제와 공식 제재를 통해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비공식적 간접 통제를 강조했다. 뭐가 되겠습니다. 자, 마차와 사이커스는 바로 표류율입니다. 제가 마차와 사이커스 이론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일반 범죄학 책에 보면 바로 이 이론이 어떤 책들이 그동안은 바로 어디에 주로 있었냐? 통제 이론에 있었어요. 그래서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통설적 견지는 바로 사학습 이론으로 가도 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보자. 그러면 이 출제자가 이렇게 냈다라도 맞추면 되는 겁니다. 봐. 평상시 볼까? 사학습 이론은 이런 거예요. 원래는 글로 가는 게 그래야지만 이해가 빨라요. 사학습 이론 가는 게 통제로 가는 것보다. 자, 범죄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하느냐, 범죄 일탈에 대해서 바로 나쁘게, 비우호적으로 나쁘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사람이 우호적으로 이런 집단을 만나면 범죄에 빠진다. 접촉. 이런 쪽에 만나면 착하게 산다. 이렇게 설명한 게 서드랜드입니다. 그런데 마차와 사이커스 이론은 뭐냐냐? 청소년들이 범행을 저지르어도 평상시 범죄를 나쁘다 하면서 바로 관습, 사회관습. 사회관습이 뭐야? 사회관습이라는 것은 사회규범인 올바른 여기에 머물고 있다가 사회가 약간 통제가 느슨해질 때 표류한다 이게야. 표류. 끼우끼우 거다가 범죄에 빠진다는 거야. 그럼 범죄에 빠지면 창피하니까 바로 중화의 기술을 배운다는 거죠. 5가지 중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다 초점을 둬야 돼. 따라서 마차는 비행 청소년이 비행 가치를 받아들여. 가치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비행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비행을 지른다고 보았다? X죠. 바로 평상시 여기 있는 거야. 비행은 나쁜 거니까 나쁘게 생각해서 나는 관습을 지켜야지 있다가 통제 약화될 때 표류하면서 있다가 범죄 빠지는 거야.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가프레드 허쉬는 어렸을 때 훈육이 잘 안 되면 자기 통제력이 그때 갖추자면 영원히 범죄 빠지고, 자기 통제력 수준이 강화됐으면 영원히 범죄 안 빠지고, 그래서 일반 이론이라는 말도 씁니다. 좋습니다. 좋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건데, 마차 사이커스 이론을 보면 볼까? 이건 마차 사이커스 이론이 아니라 사학습 이론 중에 보겠습니다. 서드랜드는 사학습 이론을 뭐라고 봤습니까? 직접 접촉을 강조했는데요. 이걸 보완한 이론이 글래저입니다. 글래저는 또 확장시켰죠. 직접 소통 접촉 안 하더라도 TV라든가 영화 주인공을 모방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동시에서. 그래서 글래저, 동일시, 글래저.
그래서 가본 고등학교 시절 학교 친구들의 따돌림을 받고 게임에 빠져드는 중 TV에서 본 조지풍리부의 두 명의 일대기를 심취하여 그 행동을 흉내내다가 범죄자였다. 글래저? 이것은 직접 접촉 없이도 모방할 수 있다는 것 좋습니다. 다음 어른 소년교도소 출소 후 전과자는 부정적 인식으로 부정적 인식 나오면 이거는 낙인과 관계가 있어 상징적 낙인으로 상호작용 정상적 사회성 어려지자 다시 범죄주의에 가담하여 범죄자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바로 레모트의 1차 일탈과 2차 이탈 이런 걸 때문에 또는 탄넨바움 이런 일을 보고 사디 정치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낙이론입니다. 낙이론. 즉 상징적 낙이론. 그럼 기억은 개인이 범죄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사회과정 이론 중 하나이다. 사회과정 이론 왜? 사회학습 이론이니까 사회학습 이론하고 사회통제 이론이 바로 사회과정 이론입니다. 글래저 맞습니다. 니에는 낙이론이죠.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을 바탕으로 한 사회 반응 중 이론이다. 그렇습니다. 맞고요. 기억을 주장하는 사람은 글레이저. 직간접적으로 접촉을 통한 동시에 의해 범죄가 학습될 수 있다고 보았다. 맞고요. 니은을 주장한 베커는 주지의 아웃사이더 바로 이방인 이런 말을 썼고요. 1차 낙인 일탈돼서 2차 이탈로 간다라. 이건 정과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사회성이 어리지자 1차 일탈 다시 범죄에 가담해야 2차 이탈이죠. 이것은 바로 베커가 아니라 레모트죠. 따라서 4번을 틀었습니다. 레모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일탈과 2차 이탈 나오면 레모트. 다만 1차 이탈을 설명 못한다. 이것도 2022년도 일반 경영경채와 그다음 간부사 시험이 나왔습니다. 경영경채 나왔고요. 좋습니다. 다음 비판범죄. 이건 뭐 쉬운 문제인데요. 이거는 바로 22년도 경영경채시험과 경위 공채시험을 본다면 마르크스 사상을 보면 대표적으로 마르크스 사상은 마르크스가 주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따간 사람이 봉고고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봉고 이후에 퀴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퀴니가 강조한 게 있다면 바로 지배층과 피지배층, 지배층의 범죄 유형도 4가지 언급했고요. 그 다음 피지배층 범죄 유형을 2가지 언급했죠. 여기 4가지. 그래서 지배 통제 범죄, 그 다음에 정치 범죄, 기업 범죄, 경영 범죄. 여기는 피지배층은 적응 범죄와 저항 범죄라는 말을 썼죠. 저항 범죄. 이 저항 범죄라는 것은 뭐냐? 저항이라는 것은 혁명입니다. 비폭력적으로 그동안 지배층이 너무나 피지배층을 옥죄이고 저기했기 때문에 바로 혁명을 일으켜서 프로레타 혁명을 일으켜서 평등한 국가를 만들자.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항범죄라는 것은 그냥 그래 어쩔 수 없지. 이제 적응하는 게 뭐야? 어려우니까 잘 사는 사람들 지배층이 집에 가서 뭐 훔치고 먹고 뭐 훔치고 강도 주려고 처벌받고 이게 적응범죄라는 거야. 좋습니다. 그 다음에 퀸 이후에 나온 게 볼두. 시험에 잘 나오죠? 볼두의 집단 갈등입니다. 집단 갈등 이론. 이성적만 설명합니다. 바로 정치적 집단 간의 갈등. A 정도가 B 정당에 또는 바로 민족, 인종 집단 간의 갈등. 그 다음 노사 집단 간의 갈등. 노조 집단 간의 갈등. 좋습니다. 그 다음 볼드 이후에 터크죠. 터크의 권력이 있는데 터크의 범죄와 과정이랍니다. 그거 첼스문과 세드만 뭐 쭉 있습니다만 스피처 이런 거 얘기 싶지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비판 범죄자들은 범죄를 하루치기 권력과 지위를 왜? 부르주아가 지배층, 피지배층이 누구야? 노동자, 농민. 그래서 하루치기 권력과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아닙니다. 법을 왜 만드느냐? 지배층의 기득권, 이익을 확보하고자 만들었다 해서 틀은 겁니다. 그 다음에 터크는 볼까?
토크는 범죄화 과정입니다. 범죄화 과정인데 1단계가 뭐야? 봐. 내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사회에서 자 A 이 사람은 권력자야. 뭐 유명한 국회의원 정치가야. 권력자. B 또는 나 이런 사람들 시범사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럼 1차 보자. 1차. 자, 1차적 범죄화 과정, 1차 과정 이론에서 1차 과정에서 범죄화 과정에서 어차피 법을 판단은 법관이 행했습니까? 1차 과정에서 1차적인 문제에서 뭘 강조했냐? 법관의 윤리와 관계되어 있죠. 보통 권력자들은 학벌도 좋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노무현 대통령 뭐 상고 출신이지만 그래도 판사까지 했고 변호사까지 그 다음에 유명한 대통령까지 했고요. 자, 권력자가 배웠고 하다 보니까 법관하고 어떤 그 가치관 규범이 맞죠. 우리 같은 사람과 잘 안 맞죠. 그러면 얘는 유죄보다는 가볍게 무죄가 되거나 우리 소시부는 유죄가 될 가능성이 크고 2차 보겠습니다. 2차는 바로 저항의 정도입니다. 저항 정도. 권력자들은 돈이 많아. 힘도 있고 뭐 10명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항하고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돈도 없어. 그러니까 소시민들 어떻게 돼? 금방 끝나죠. 국선 변호사. 그래서 2차 보면 저항이 많으니까 법관도 눈치가 보여서 얘는 무죄가 나올 수 있고 가볍게 나오거나 또는 얘는 어떻게 돼? 노비하거나 백이 다 있다니까 평등한 것 같지만 이 사회가 잘못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뿌리를 뽑아야 돼. 나는 요즘은 많이 보수화 됐어. 옛날에는 진보였었는데. 지나치게 진보였는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거 반성해야 됩니다. 법을 알다 보니까 그래. 범죄학을 설명하다 보면 특히 그래. 보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그 다음 볼까?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 3차 볼까? 세련됨이죠. 세련됨. A 이런 사람은 배운 게 있으니까 법관에게 세련되게 자기를 변론합니다. 심리길에서 최종 변론할 때 말을 잘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억울하죠? 근데 알지 못해. 그러니까 억울해요. 왜 그래요? 나는 잘못된 거 없는데요. 이러면 이제 어떻게 돼? 세련되지 못하다 보니까 유죄 판결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이겁니다. 좋아. 이렇게 한 게 바로 토크야. 그래서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범죄자로 규제된 과정에 주목했어.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누차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범죄해야 되는 과정이다. 여기까지 맞아. 이를 비범죄라 한다? X죠. 비범죄라는 것은 종래 재형법주의 구속요건 형법에 딱 규정되어 있던 것을 비범죄하자 해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2018년도 이전에 보면 그 이전이구나. 간통죄가 없어지고요. 그 이전에 또 뭐가 있습니까? 혼인비자간업죄 이런 게 없어지는 게 말하는 것이고요. 볼드는 집단갈 때 그러죠. 범죄를 집단 간에 투쟁을 벌였으며 강도강간 이런 건 아닙니다. 집단 간인 겁니다. 이건 개별이죠. 답은 퀸을 갈 수밖에 없는데 볼까? 퀸은 노동자 기업의 범죄를 자본주의체에 대한 적응 범죄와 뭐랬습니까? 저항 범죄. 제가 했잖아. 바로 퀸이는 바로 적응 범죄와 저항 범죄를 언급했다. 맞습니다. 답은 4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 공부할 때 갖고 놀아야 돼. 그냥 뭐 이론이 나오면 쭉 나오고 선생님처럼 그냥 나오게끔 만들어야 돼. 범죄액이 가장 쉬워. 그냥 거의 100점이야 100점. 그냥 거저먹기야. 그냥 머릿속에 통째로 집어넣어. 그냥 통째로. 제가 두 과목 강의했는데요. 뭐 맨날 연구했습니까? 내가 처음에 범죄 강의할 때도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 학생들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에 해서 시간 주고였고 그냥 끝냈습니다. 그냥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반복하면 됩니다. 요령이 있고요. 그다음 머리 쓰면 쓸수록 좋아져요. 저 IQ는 나쁜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통합 및 발달인데 통합이도 신유이고 얼리엇 티틀 얼리엇도 아까 시험에 나왔죠. 발달 범죄도 신이론입니다. 이것은 발달 범죄도 90년대 이게 샘스가 라우브에서 체결됩니다. 1930년대부터 근력부부가 몇십 년 동안 조기 비슷성의 지표 바로 비행 청소년들 500명 보스턴
정상인 500명.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계속 연구하다가 드디어 1990년 무렵에 바로 누구한테? 샘스가 라우. 그 다음에 영영 줘갖고 샘스가 라우는 뭐라 했냐? 바로 다음과 같이 얘기했죠. 자, 범죄에 빠졌지만 연령이 뭐야? 나이죠. 연령 등급이로 했습니다. 등급이론. 그래서 연령이 어렸을 때 범죄에 빠졌지만 커가면서 사회자본이 생기죠. 사회자본. 사회자본은 뭡니까? 가령 교육 같은 거 군대를 간다든가 군대 또는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또는 결혼한다든가 기타 등 이래서 이제 사회자본이 생기면 책임감이 있어갖고 올바르게 살 수 있다. 나이 들면서. 좋습니다. 이걸 따간 이론 학자가 또 누구냐? 바로 대표로 누굽니까? 패링턴과 웨스트입니다. 패링턴과 웨스트의 바로 연령 등급 이론 유사해요. 그 다음에 또 학자 중에 누가 있냐? 발전 이론 학자 중에 바로 대표인 사람이 자 보겠습니다. 바로 울프강도 있어요. 울프강은 몰라도 돼. 울프강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모핏입니다. 모핏 되고 모피트 해도 돼. 모핏은 뭐라 했냐면 이랬죠. 바로 청소년 한정령. 그 다음에 생애 주기경. 생애 주기경이라는 것은 일생일대에 계속 범죄에 빠진다는 거야. 자 보겠습니다. 바로 청소년 한정령은 일찍이 범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일탈 청소년 시기에 한정해서 약간 질풍노도의 시대에 약간 탈선했다며 그때만 한정해서 해서 올바르게 산다는 것이고, 생애 주기경은 청소년 기간이 아니라 바로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비행 일탈 빠진 애가 평생 범죄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핏의 이론을 따간 사람과 유사한 게 누구냐? 패터슨입니다. 패터슨. 그래서 요건 청소년 한정형은 뭐냐? 요건 일본은 청소년 한정을 후기, 쉽게 해서 진입, 후기 비행 진입이라 갖고, 생애 주기경은 일찍이, 초기 진입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냥 평생, 초기 진입은 평생 범죄에 빠지고, 후기 진입은 청소년 한정형 요때만 빠지고 정상적으로 생활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 숀베리는 상호작용입니다. 숀베리의 상호작용 이론. 이 정도만 보고요. 보겠습니다. 패터슨은 비행 청소되어가는 경로를 조기, 그래서 조기, 초기에 되고 조기, 요 생애주기형, 그 다음 만기로 후기라라, 후기. 만기, 후기. 맞아요. 숀베는 상호 청소년기 한정형은 모핏이고요. 생애 지속형, 생애 주기경 내지 생애 지속형 해도 돼. 지속. 아까 뭐 일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애 지속형, 생애 주기경. 좋습니다. 이건 모핏입니다. 모핏.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엘리엇은 동료들은 바로 통합이론. 그래서 이게 그대로 뺏긴 거야. 원래 사회도가 강한 청소년은 누구 이름입니까? 사회과정 이론 중에 통제 이론 쪽에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야? 허쉬죠. 전애참신, 전념, 애착, 참여, 신념이 강하면 일탈 안 한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회도가 강한 청소년, 그럼 범죄 안 빠져야죠. 근데 통합이니까 머틀의 긴장이론 같은 거예요. 너무 유대가 강하면 목표와 문화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가 있을 때 기대치에 못 미치면 어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돼? 더 범죄에 빠질 수 있고 갈등에 빠질 수 있다. 성공기가 제약되면 이거는 머틀의 긴장이론이죠. 긴장을 느껴. 범죄 긴장은 뭐야? 긴장이론은 불법적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옵니다. 좋아. 이건 그대로 뺏긴 거야. 누구가 뺏겼냐?
2023년도 경위공채시험에 좋습니다. 이건 맞는 지문에서 그때 고려를 할 때 이걸 하셨고, 그러니까 여기도 맞는 지문 맞고, 답은 2번 틀렸고요. 3번과 샘스가 나와본 연령에 따른 범죄 지수의 감염성이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에 발생하는 사건과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사회자본 전환점 맞습니다. 자, 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좋고요.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보겠습니다. 자, 살인 범죄는 피해자 수에 따라 일반 살인과 다중 살인 구별할 수 있어. 다중 살인은 다량 살인은 바로 4명 이상 또는 2명 이상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 살인은 피해자가 1명이고 다수는 피해자가 4명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맞습니다. 2명 내지 4명. 그 다음에 다수 살인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보다 세월을 하면 무엇은 한 사건에서, 자, 한 사건에서 다수의 피해자, 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바로 한사 행위를 말하고, 그래서 심적 냉각기를 갖는 것은 연쇄살인입니다. 연쇄. 한 사건이라는 것은 바로 대량살인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 사건과 그 다음 사건에 심적 냉각기가 존재하는 살인을 의미한다. 여기 디귿이 연쇄살인이죠. 연쇄. 심적 냉각기를 거치 않고 여러 장소 옮기면서 살인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바로 연속살인이죠. 연속살인. 그래서 한 사건에서 하면, 한 사건 나오면 대량살인이고, 한 장소와 여러 장소 왔다 갔다 하면서 연속살인이고, 그 다음에 냉각기를 가는 것은 연쇄살인입니다. 그럼 대량, 연속, 연쇄. 그럼 답은 3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대량, 연속, 연쇄. 13번에 3번 볼까요? 13번에 3번으로 가면 됩니다. 선생님도 답을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진짜 범죄학 13번에 범죄학 3번.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또 볼까? 14번. 여기 나왔잖아요. 화이트 칼라 범죄.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는 사람은 범죄학을 듣거나 경찰을 들어도 가끔씩 그런 얘기 해요. 왜? 지금 시대의 흐름을 얘기하면서 가끔씩 얘기해 줍니다. 경찰에서도. 범죄학 하면서 약간은. 그래서 화이트 칼라 범죄라는 것은 바로 서든너가 최초에 언급했습니다만은 사회적 지위가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자기 전문 직업과 관련돼서 범죄적인 것을 말한다. 근데 오늘날은 사회적 지위로 설명하기 곤란하다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회사원도 타인의 회사에서 횡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겠습니다. 화이트 칼라 범죄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주로 직업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말한다. 맞고요. 증오범죄 또 나왔네. 증오범죄는 경위공채시험에서는 미국 FBI 때문에 혼수였는데 선택도 있습니다. 이건 이거만 한다. 인종, 민족 같은 말이죠. 종교 또는 성에 대해서 가치관. 자, 서양 같은 데는 보면 서양, 유럽 같은 데 보면 어때요? 걔들은 저런 걸 어때? 남자와 남자 좋아하는 거, 여자가 여자 이런 걸 허용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좀 약간 동양 쪽은 약간 문제 소지가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국 같은 데 보면 개인주의 사상이 강하면서 참 이상해. 걔들은 혐오감을 엄청하죠. 증오범죄가 많아. 그게 뭐냐면 가령 불구 있잖아요. 그 자기가 원치 않고 불구가 될 수 있잖아요. 교통사고라든가 후천 쪽으로. 그럼 오히려 치근하게 봐야 되는데 동양은 치근, 우리나라는 엄청 그렇게 차별이 없습니다만 미국 같은 참 냉대해요. 이게 증오범죄입니다. 그래서 증오범죄란 인종, 종교, 장애. 맞아요. 좋습니다. 피해자 없는 범죄는 주로 뭡니까? 바로 관계범죄라든가, 관계범죄 뭐가 있습니까? 도박 같은 거라든가 또는 성매매라든가 또 이거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없는 범죄, 이거 뭐가 있습니까? 가령 낙태, 서로 합의하에 난 낙태하고 싶어. 또는 뭐 성매매도 마찬가지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마약 같은 거 사고 파는 거. 그렇습니다. 그 다음 피해자가 불투조 다수인이 많은 경우가 있어. 근데 추상적인 데서 피해자가 국가라든가 어떤 기업 이러면 이게 어떤 주식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없는 범죄는 전통적인 범죄와 관계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면 안 돼. 전통적인 범죄는 딱 떨어지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범죄는 쉬운 것이니까 어렵지 않죠. 이것은 우리 시험에도 많이 나왔고요. 경찰에서 시험에 나왔고 넘어가겠습니다. 브렌트햄과 파우스트. 브렌트햄은 나오면 두 가지 나와야 돼. 1차, 2차, 3차를 나눈 것도 있고요. 브렌트햄과 파우스트는 또는 환경범죄학, 현대범죄학에 대해서 환경범죄학, 상하체범죄학, 오늘날 환경범죄학, 환경생태학 이거 강조한 최초 언급한 사람이 브렌트햄입니다. 브렌트햄과 파우스트는 1차는 바로 1차는 일반 대중을 하는 것이고요. 2차는 우범자, 3차는 범인 그 자체입니다. 범인 그 자체. 자, 일반 대중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일반 예방이란 말 쓰고요. 또는 CCTV 설치한다든가, 뭐 순찰을 둔다든가, 뭐 이런 것들 좋아요. 그 다음에 우범자는 이것만 이어도 세 가지만 볼까요? 대표적으로 바로 비행지역, 분석, 제보 예측, 다이버전 등입니다. 다이버전은 대체 처분이죠. 범인 그 자체는 구속하다든가 기소, 구금한다든가 특별 예방, 또 교정시설에서 뭐 제사회와 뭐 교육 이런 거 되겠습니다. 볼까? 시민수찰 1차, 범죄예측 2차, 구금 3, 이웃감시 1차, 특별예방 3, 우범지역 2차, 우범지역 순찰 2, 우범지역 순찰도 2로 갈 수 있고 1로 갈 수도 있어. 2, 1. 근데 순찰이니까 1로 갈 수 있어. 근데 우범지역이니까 2로 가도 돼. 2로 가. 비상구설치 1차, 제사교육 3차, 비상구설치 1차, 이웃감시 1차, 구금 3. 따서 답은 1번에 가면 되겠습니다. 자, 클락과 코니시 볼까? 클락과 코니시는 나오면, 클락과 코니시가 나오면 다음같이 나오면 돼요. 이게 어려운 건데 상황적 범죄 예방 기법 중 25개의 노력의 증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러면 처음 들어보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알아보다. 이 클락과 코니시는 일단 볼까요? 바로 고전주의 함수 선택이론 유사합니다. 근데 함수 선택이론은 신고전주의야. 그러니까 그동안 고전주의 했다가 이제 범죄 오인론 분석하면서 생각적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범죄에 대해서 범죄자의 고전주의는 응보 행위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이건 뭐야? 처우의 다양성을 강조한 게 신파 입장입니다. 근데 그 반성을 나온 것이 바로 신고전주의 차원이 또 나와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럼 생략하고. 그럼 클락과 코니시는 또 뭐가 나오냐? 표적 선택 이론으로서 피해자에게서도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볼까? 어차피 나오면 현대적 범죄 예방론을 아시면 돼. 예방 전략을 보면 바로 대표적으로 볼까? 함의적 선택 이론. 이것이 클락과 코니시 좋습니다. 또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로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일상 활동 이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묻고 나야 돼. 경찰학도 잘 알아야 돼. 범죄학 하야지. 그래서 제 교과서는 범죄학도 경찰에게 자세히 집어넣었습니다만 범죄학 따르지만 일상활동 이론 호환과 필승. 그래서 일상활동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3요소, 충분조건이나 피조건 세 가지 일단 보면 뭐였습니까? 동기가 부여된 범죄자, 그다음 범행 대상자, 그 표력이 매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보호자 부재. 보호자 부재에선
스스로 보호 능력 부재 해도 돼. 보호 능력 부재.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좋고요. 그 다음에 집합 효수 이론. 집합 효수 이론도 현대적입니다. 이거 누굽니까? 바로 샘슨과 동료들. 샘슨과 동료들. 그래서 이웃 간에 서로 협력을 하면 범죄 예방에 할 수 있다? 좋습니다. 예방 쪽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범죄 발생 전 기회 제거, 범죄 예방. 그 다음에 또 갔습니까? 바로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입니다. 좋아요. 상황적 범죄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게 목표물 같은 거 제거한다든가, 목표를 표시한다든가, 소유자 표시한다든가, 목표를 강화한다든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상황적인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같이. 그 다음에 범죄 패턴 이론. 범죄 패턴 이론. 범죄 패턴은 누가 있습니까? 범죄 패턴. 이건 불행티함입니다. 불행티함. 좋습니다. 또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미국 범죄연구소에서 강조한 것은 범의 동기, 기술, 기회에 있어도 기회 제거가 가장 중시하다. 직접적, 예방적. 좋습니다. 이런 거 알아두고요. 또 있습니다만은 썩은 사과 깨진 유차 이론이죠. 미국 지하철, 미국 뉴욕 시장이 누구입니까? 줄리안 시장 당시 바로 깨진 유차 이론을 도입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줄리안 시장 당시 누굽니까? 조지 켈린과 윌슨이죠. 그건 더 이상 안 하겠고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다음에 플러스 이런 건 셉트입니다. CPTD. 그래서 CPT는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환경기술을 통한 범죄 예방. 이것도 현대적 범죄 예방 인류에 속해죠. 제플리 5가지. 그 다음에 뉴먼의 방언관 4가지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돼. 그럼 뭘까? 대상물 강화. 그래서 대상물 강화도 아까 했지만은 상황적 범죄 예방론에 보면 대상물 강화, 목표물 강화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운전대 장구 자체라든가 강도 방지 차단 막힌다든가 좋고요. 시설 조건 통제. 이것은 여기서도 CPTD도 보면 돼. 전자카드 출입, 수집 검색, 출구 검색 볼까요? 여러분들 백화점이라든가 큰 어때요? 요즘 자주 안 가다 보니까 제가 그럼 나오면 어떻게 돼? 스스로 일일이 확인합니까? 거기에 칩이 있어갖고 계산을 하면 그거 떼요. 안 하면 소리가 나죠. 좋아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게 출구검색 같은 데고. 그 다음에 자연적 감시 지원입니까? 자연적 감시는 어때요? 여러분은 CPT에서 배우지만 자연적 감시는 내가 집을 줄 때, 안 배울 때 자연적으로 앞을 누가 오느냐, 침입자가 있느냐 잘 볼 수 있게끔 건물을 배치한다 했어요. 조명 또는 어떤 조경 볼까요? 망가졌을 때 유지관리 이건 다른 거예요. 가로등 개선 이건 개선, 방어적 공간 설계, 방어적 공간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가 관계됩니까? 뉴먼의 방어 공간과 비슷하듯이 그래서 답은 4번이 가장 거리에 있어. 이게 가장 어렵던 문제야. 그래서 가로등, 방어적 공간 설계 같은 건 뉴먼의 셉티들은 제플이고 뉴먼의 방어 공간 좋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자, 무슨 경찰서에서는 관할구역에 방치된 공폐가와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대한 민원이 자주 접수되고 있다. 어때? 여기서 팍 보면 문제 있으니까 이에 경찰 관할 구청과 협조해 방치된 공폐가는 카페로 주소하고 골목길은 벤치와 운동기 설치하였다. 이런 것은 CPTD 중에 제프리 중에 뭡니까? 거리의 눈, 활동성의 강화죠. 그래서 공원에를 설치한다든가 공원에다가 운동기구 만든다든가 좋습니다. 활동성 지원 좋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18번 보겠습니다. 야, 이것도 재밌는 문제입니다. 볼까? 자, 이건 일상활동으로 가는 거죠. 동기화된 범죄자, 적절한 범행 대상자, 기억은 뭡니까? 보호자 부재입니다. 보호자의 부재죠.
또는 보호 능력입니다. 보호 능력 부재. 보통 비공식인데 공식보다는 비공식이 좋은데요. 공식도 될 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통제인, 그다음 관리인, 감시인 이런 것이 바로 보호자와 관계되는 겁니다. 이게. 그럼 볼까? 범죄 삼각형은 일상활동 이론. 그렇습니다. 일상활동 이론. 코엔과 펠슨, 동기와 부여된 범죄자, 범행 피해자, 범행 대상자 적절한 보호자 부재. 좋습니다. 세 가지 요소 중 시간, 공간에서 수렴했을 때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을 도식한 것이다. 5가 되겠고, 두 모형은 범죄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환경 소개 토한 범죄 예방 세프티헤드, 그 다음에 상적 범죄 예방 기법과密切관련이 있다. 그래서 현대적 범죄 예방은 세프티헤드도 포함되고요. 상업적 범죄 예방이 다 같은 개념을 볼 수 있어. 아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렇습니다.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억에 대한 구체적 범죄 예방 기법으로는 소유에 대한 표시, 그 다음에 출입문 잠금장치, 그 다음에 방범창 설치, 그 다음에 금고의 활용 등이 있다. 야, 이거는 볼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호자의 부재와 관계가 있다니까? 소유에 대한 표시라든가 출입문 잠금장치, 방범창 설치, 금고의 활용원 등 이런 것은 바로 CPTD 중에서 이런 것은 뭡니까? 자연적 접근 통제에 대해서 이거 말고 소유에 대한 표시 같은 것은 상적 범죄 예방 전략에 포함되지만 보호자의 부재와는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걸 묻는 문제니까 3번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4번 보겠습니다. 수정 모형은 기억의 개념을 보다 구체한 것으로서 동기화에 대한 범죄자를 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통제인. 좋아. 통제인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장소와 시로 갈 수 있는 관리인. 이 보호자죠. 보호자. 그 다음 범행 대상을 공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감시인. 이런 사람이 있으면 범죄가 발생 안 한다는 겁니다. 강조했다 맞습니다. 저 답은 3번을 틀렸습니다. 18번 3번 좋습니다. 그래서 18번 3번은 보자. 답은 볼까? 18번 3번일 겁니다. 보자. 18번에 답 3번 맞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9번 볼까요? 그래서 갖고 두면 돼. 이것도 피해자에게서 갖고 들어오는 문제인데요. 볼까? 자, 인구 통계학적, 사회구조위원회 개인별 생활양식 나오면 바로 갓프레드슨과 하인들에게 강조한 생활양식 노출이론입니다. 생활양식 노출이론 해야 되고 양식 이론 좋습니다. 생활양식 이론 해야 되고 생활양식 노출이론 그렇습니다. 바로 볼까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남자와 여자 중에 여자 나오면 남자가 바로 생활 양식이 범죄 노출이 더 많다. 그 다음에 젊은이와 그 다음에 노인 나오면 젊은 사람이 더 많다. 노출이. 그 다음에 미혼과 기혼, 결혼한 사람보다 미혼이 더 노출이 많다. 그 다음에 볼까요? 학력이 높은 사람과 그 다음에 학력이 낮은 사람과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이 더 노출이 많다. 그 다음에 이거와 관계돼서 보면 먹고 살기 힘들 때 하류계층.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투잡 안 떼도 돼. 그런데 내가 대학생이면서 내가 힘들어. 오늘 아버지가 부등학교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내가 장남이자 내가 가장으로서 일을 해야 돼. 엄마도 열심히 하지만 불쌍해. 힘들어. 동생을 케어해야 돼. 이럴 때는 얘는 밤에 방과 후에 아르바이트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대리운전 할 수도 있고요.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 생활양식 노출이론. 이건 나중에 이건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집합혈수 이론은 누굽니까? 샘슨과 동료들. 그 다음에 생애과정 이론은 아까 했습니다. 생애과정 이론 또는 생애과정 이론을 할 때는 모피트 해도 되고요. 함수 선택 이론은 누굽니까? 클라크 코니시. 이거는 바로 함수 선택 이론 신고존지 이론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범죄 피해자에서 표적 선택 이론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해부조사법. 해부조사법이 2022년도
바로 경위공채와 경행계주심에 나왔듯이 그대로 갖다 써보면 돼요. 원래 그때는 경위공채에서 어렵게 나왔죠. 일부러 볼까? 이 허회복제사법은 사법이라는 것은 사인간의 민법에 보면 사인간을 잘 원만히 해결하는 뜻입니다. 사실상 꼭 공식적인 형사사법기관에서 꼭 잣대를 대서 처벌이 다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회 또는 재통합 모델 좋습니다. 재사회와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 첫째 볼까요? 여기서 관계된 이론을 다 보면 말이죠. 바로 재통합 모델 이렇게 언급할 수도 있고요. 그 재통합 모델 중에서 요즘 개방초도 주고 있고 반자우초 중에 우리나라 뭐가 있습니까? 뭐 천안기도서 이것도 있지만 반자우초 중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주말 구금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그다음 외근 통제는 여러분들 바로 월화수목금 같은 데는 주간에 밖에 나갔다가 야간에 이제 들어와서 그 행령 성질 좋은 사람들 뭐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브레이스 웨이트 재통합적 수치 모델 원래 재통합 모델인데요. 여기 재통합 수치 모델이 있고 재통합 수치 모델과 거리가 있는 거분 모델이 있습니다. 브레이스 웨이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해부조사법이 처음에 시작되는 게 바로 뭐가 있습니까? 가해자,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 구조가 우선이고요. 처벌이 다가 아니고 가해자도 반성할 기회 주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돼. 바로 선도해야 돼. 선도해야죠. 반성해서. 그래서 이웃간에 이렇게 해서 현명히 잘 서고 그럼 누가 있으면 좋아? 중재자. 뭐 그 마을에 좀 그 봉사하는 사람이든가 관심 있는 사람들 좋습니다. 이게 처음에 도입된 게 캐나다 몬타이오에서 최초 실시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집단이죠. 가족 집단이라는 것은 가해자 집단과 피해자 집단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냐? 이것은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 바로 누굽니까? 마오리족이요. 마오리족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양념서클이 있습니다. 양념서클은 말이죠. 넓은 겁니다만은 이게 어디냐면 아메리칸 인디언과 그 다음에 캐나다 원주민 좋아 이런 데서 도입됐고 미국 같은 데는 미국의 대표적인 버몬드주에서 버몬드주 바로 피해자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보상, 보호관찰제도 이런 것이 역사 유래입니다만은 좋습니다. 그럼 피해자, 가해자 및 지역사회 등이 참여 중시한다 맞고요. 중재나 협상 및 합의 등을 통해 피해자 회복과 가해자 처벌이 아닙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처벌이 아니라 선도죠. 양면석권은 피해자 가해자를 공동체 내로 재통하는 시도로서 해부조사법에 해당한다? 좋아요. 해부조사법은 1, 2, 3 이런 것이 다 해부조사법에 해당되는 거야. 이런 조건은 브레이스 웨이트의 재통합적 수치이론 뭐 좋지 뭐. 이거 다 묶어놔야 돼. 공부할 때. 끝났습니다. 답은서 2번이 틀렸습니다. 20번에 2. 자, 숨가쁘게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범죄은 고득점 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공부만 잘 해놓으면 영원히 갑니다. 한 번만 제대로 하면 한 번 보고 그다음 문제만 자주 보고 바뀌는 것만 잘 대응하면 이상 없습니다. 그다음 앞으로는 이 신경량에 따른 문제 이론을 기본서와 범죄 기본서와 이 문제에 다 집어넣기 때문에 더 이상
빠져나갈 것이 없을 겁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